안녕하십니까. 트렌드 분석가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장 김용섭입니다. 전 세계 기후행동 네트워크 조직 350은 미국 대학생을 주축으로 설립되어서 188개국의 환경단체들과 청소년, 청년 조직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350이란 명칭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안전농도 기준인 350ppm에서 따왔는데 2016년 지구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무려 400ppm을 초과했습니다. 350은 Z세대 20대들의 글로벌 조직이기도 하는데요. 환경 문제에만 국한하며 Z세대의 정치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고려한 청년 정치인들을 배려하고 육성하듯이 이 Z세대 정치인들도 이제는 육성하고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요즘의 10대는 부모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SNS를 통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019년 3월 14일 영국의 가디언에서 16세 스웨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버리가 노벨 평화상 후보가 되었다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 2003년 1월 3일생입니다. 그레타 툰버리는 2018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등교 대신 스웨덴 의회 앞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을 주장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레타 툰버리는 스웨덴 내에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촉구하는 10대 운동의 상징처럼 부각되었고요. 이후 전 세계 10대들의 기후행동을 위한 학교 파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수업 거부하고 환경 시위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 활동의 이른바 원조격인 겁니다. 그레타 툰버리는 2018년 12월 폴란드에서 열린 UN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석해서 190개국 대표들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당신들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거나 아니면 세계 정상들이 인기에 연연해하며 입으로만 녹색 성장과 지속적 경제 발전을 떠벌리고 있다거나 이런 강경한 어조로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을 해서 글로벌 리더들 앞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레타 툰버리를 16세 소녀가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환경운동가로 봐야 합니다. 물론 그레타 툰버리가 수상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10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이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10대가 있습니다. 2014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당시 만 17세였습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10세부터 여성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1997년생인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탈레반 무장대원의 총을 맞은 것은 2012년 10월, 당시 15세였습니다. 유사프자이는 2012년 12월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고요. 타임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건강회복 후 소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운동을 계속 펼쳤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1901년 노벨 평화상이 제정된 이래 2014년 최초로 10대가 수상을 했고요. 2019년에도 유력 후보 중에 10대가 올랐다는 것은 사실 최근 들어서 10대의 영향력이 놀랄 만큼 커졌음을 방증합니다. 팔레스타인 저항운동의 상징인 아이드 타미미는 2001년 1월생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잔다르크라고 불리는 아이드 타미미는 2017년 12월 이스라엘군에 의해서 수감되었다가 7개월 만에 석방되기도 했습니다. 2018년 7월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아이드 타미미는 자기가 크면 변호사가 되어서 국제법정에 이스라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소개한 3명의 여성, 사실 이들 모두 10대입니다. 지금 얘기는 Z세대가 될 거고요. 서로 국가는 서로 달라도 저마다 환경, 인권,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력도 세계적 인지도도 갖췄습니다. 이들만 봐도 지금의 Z세대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10대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선진국에서는 10대 의회 진출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선 2002년에 만 19세 국회의원이 나왔고요. 미국에선 1999년에 만 19세 시장이 선출된 바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30, 40대가 총리, 대통령이 되는 시대입니다. 20대 정치인이 급증하는 시대고요. 당연히 10대들마저 정치 세력화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선 가장 큰 여론 세력이자 영향력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신문과 방송보다 훨씬 영향력이 커진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10대, 20대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에 이들의 정치 세력화는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서 32개국의 선거 연령이 18세이고요.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세입니다.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 등 일부 나라의 일부 주에서는 16세가 선거 연령이기도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연령이 전 세계 232개국 가운데서 92.7%인 215개국에서 18세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18세가 선거를 가지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몇 해 전까지는 일본도 선거 연령 20세로 우리와 함께 OECD 국가 중에서 19세 이상 선거 연령을 가진 국가였지만 2015년에 18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쯤 되면 한국의 선거 연령 19세는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경우입니다. 한마디로 시대적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 곧 바꿀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청소년들이 미성숙하거나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설마 OECD 국가 중 34개국 중에서 33개 국가는 미성숙한 18세에게 투표권을 준 무책임한 국가란 말이겠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교육, 근로, 납세, 국방의 의무는 18세부터입니다. 18세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지만 의무는 줬습니다. 18세 유권자 60만 명이 추가가 되면 18세, 19세 등 10대 유권자만 120만 명가량 됩니다. 단지 기존보다 60만 표가 추가됐다는 의미 이상으로 이들 60만 명의 목소리는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 훨씬 큰 목소리로 증폭될 것이고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유권자 숫자 이상의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Z세대 정치 세력화가 가시화된다는 얘기입니다. Z세대의 일부가 곧 20대 초중반이 될 텐데요. 그들이 밀레니얼 세대와 연대하면 더더욱 큰 정치 세력화도 될 수 있겠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세상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죠. 바뀐 세상에 감탄하지만 말고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이건 정치 얘기만이 아니라 소비와 마케팅 그리고 경제에서도 이들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